안녕하세요, 최광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어떤 거대 조직 안에서 이제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과거 군사정부 시대에는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 총대 메우기입니다. 누가 총대를 매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의 원조는 어디냐면 바로 가족 심리학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희생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쉽게 말해서 이 희생양은 바로 뭐냐면 하나의 희생물로 모든 가능한 희생물들을 대신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르네 지라드는 전 세계 신화와 설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직면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그럼 밝히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럽 역사에서 자주 발생했던 유대인 박해 사건이라든가 마녀 사냥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희생양 메커니즘이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희생양이라는 건 뭐냐면 소수의 사람을 제물 삼아서 일종의 그 집단에 발생했던 긴장과 갈등을 우회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 지라드는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야말로 그 원시 인류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푸는 가장 대표적인 대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인류의 최초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해왔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처 방식이 사실 어디에도 있다? 바로 가족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상담실에 올 때는 많은 경우 자녀들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문제 행동을 하고 학습에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학교 폭력이라든가 어떤 그 관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만 이상한 거일 수 있죠. 잘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장본인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 저와 같은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는 이 가족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거죠. 가족관계 안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을 사실 가장 값싸게 그리고 가장 고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림을 통해서 그 가족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그 긴장과 갈등을 우회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희생양이 이러죠. 엄마는 늘 그 침대에 누워 있고 그리고 엄마는 늘 병원에서 거의 환자처럼 결혼 생활을 살아갑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경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회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피 중에 하나가 질병을 통해서 환자의 역할을 통해서 아내와 엄마의 역할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엄마가 하지 않는 엄마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그 역할을 다른 누군가가 떠맡아야 하는 거죠. 누군가 하지 않는 그 역할을 대신해서 그 짐을 지는 역할도 또 하나의 희생양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희생양이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부부 갈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너무나 힘든 주제입니다. 근데 그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부들이 있는 거죠. 일종의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문화가 특히 낮은 부부 같은 경우는 그 부부 관계에 있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희생양의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자녀를 갈등의 투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한 자녀를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함을 통해서 그 가족의 갈등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자녀를 간병이라든가 어떤 간호사의 역할을 통해서
그 엄마나 아빠 중에 누군가 했어야 될 그 역할을 하게 함을 통해서 또 그 가족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족 안에 있는 가족 희생양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의 형벌과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신은 하늘의 불을 훔쳐서 아직 문명이 발전되지 않은 미개한 인간들에게 불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불을 사용하게 된 인간들은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신전을 짓고 신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준 것이 훨씬 신들에게도 더 이로운 그런 결과를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정한 그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의 대가는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가슴에 있는 심장을 쪼아먹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신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은 일종의 프로메테우스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가족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한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양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한 그 역할을 자녀가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그런 형벌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희생양의 메커니즘이 사실 자녀들에게는 역부족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에 들어간 것이 힘들고 가족 안에서 늘 나는 무언가 어떤 특정된 역할이 요구되어진다면 역시 희생양의 한 유형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가족 치료자 존 브레쇼는 이런 희생양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 어머니의 우상인 아이, 아버지의 우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아이도 희생양의 한 모습이죠. 그리고 가족 상담사도 희생양의 한 역할입니다. 엄마 아빠를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그리고 성자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안엔 엄마의 배우자, 아버지의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염둥이,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광대와 실패자, 또 가족을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희생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족 희생양이라는 개념은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가족의 선택이죠. 그러면 가족 희생양을 요구하는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와 그 가족관계 안에서 끝없는 그 긴장과 갈등을 자신도 모르게 원시 인류가 해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희생양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